네, 2025년 신년내담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과의 신년내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 지난 일부 시간에 전남 국제직업고등학교 이 얘기 하다가 마저 못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뭐 어디 있는 무슨 생명과학고 공고 이런데 올해 오기로 했다. 예. 3월달에 중간 유학을 오기로 했다. 예. 그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계속 분산 배치해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어떻게 아까 말한 같이 학교를 세워서 이 유학생들을 이제 그쪽에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제직업고등학교를 예. 내년 그러니까 2026년 3월에 예. 이미 설립하려고 이미 다 그래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마치 강진의 네. 성여셉고등학교가 예. 학생 수 모집이 어려우니까 예. 거기가 이제 거기 폐교가 되는 상황에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쪽에서 그걸 저희들한테 기부 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도에는 갖춰졌네. 예. 그래서 거기를 이제 국제직업고등학교로 내년 3월부터 이제 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네. 개교가 되는데 예. 그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미리서 이미 그 내년에 유학생은 일단 유학생을 받고. 지금 받았는데 76명의 유학생을 받았습니다. 왔다고 하시잖아요. 내년에는 이제 90명의 정원을 이제 학년별 90명 정원으로 이제 고등학교가 설립이 되는데요. 76명이 유학생을 받았는데 금년에 그 저희 학교 유학 오는 나라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쿠바 학생들이 옵니다. 그 학생들이 76명이 이제 전남에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이제 분산해서 이미 이제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예, 그렇게 되면 해년마다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나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그 국제 직업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전남의 그 여러 가지 그 일자리에 본인들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한 뭐 전국에 어디 일자리 가든지 하고 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나 전남이 굉장히 산업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이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전남이 이제 글로컬 교육을 선도하면서 아예 그 국제 직업고등학교랄지 이런 것들을 좀 그 성공적 모델로 만들어가면서 그 학교 수를 좀 늘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전남에 있는 많은 공장 또 저 경남에 있었지만 경남 김해 같은 데도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 갈등과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전남에 와서 교육받고 이 친구들이 산업 인력에 가면 이주 노동자들의 어떻게 보면 다 이끌어가고 또 한국과의 마찰이나 갈등을 좀 없애는 중간 단계를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와서 이제 여기에서 일자를 갖고 본인들이 진로를 찾아가게 되면 가족들도 같이 오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와서 이제 정착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의 인구 감소의 문제 또 그 좋은 대안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근데 좀 소치는 얘기 같지만 이분들 수업료는 그냥 우리가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 공교육들이 부산교육화 돼 있거든요. 공교육까지. 그리고 이제 기숙사랄지 이런 걸 좀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되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 투자가 훨씬 더 저희들이 더 투자 대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또 한국을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부에서 이제 2부 첫 순서까지 교육 대전환 문제, 그다음에 글로컬 미래 교육에 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또 세계적인 아이들을 우리가 받아서 교육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가끔 이렇게 보면 의대 입학 고교순, 서울대 입학 고교순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울하고 대구, 저는 대구 경북이 이렇게 고등학교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꼭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고등학교 수준에 높은 거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앞서가고 그런데 전남에는 거의 없어요. 서울대 의대 입학순 고교들 보면 리스트에 정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육 부분 얘기했으니까 국내적인 교육 경쟁력의 부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예. 이제 그 동안의 교육이 네. 입시를 통해서 네.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교육이 중요한 목적처럼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그랬죠 우리 예. 교육이. 그런데- 그리고 지금도 사실 예, 그렇게 그런데 말하는 사람 많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재 양성을 해서 서울로 간 대학 학생들이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진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네. 그 우리가 말하는 소위 스티칭 뭐 스카이의 좋은 학과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진로가 보장되지 않고 네. 또 그렇게 그렇게 육성된 인재들이 네. 또 지금 변화된 그 현실적인 직장 공기업이랄지 대기업이랄지 여러 그 일자리에 예, 예. 필요한 역량들을 못 갖춰내는 그런 미스매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의대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의대를 가게 되면 모든 거 정년도 없지 사회 경제적인 지위로 예. 확보가 되고 오니까 모든 것들이 의대 쏠림 현상이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 기현상입니다. 예, 대한민국 교육에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의대 말고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내고 우리가 합심을 해야 되고 네. 또 정부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전남에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이제 우리 지방 정치 네. 또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가장 그 먼저 해야 될 지금 과제입니다. 네. 예, 그를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함께 이제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단적인 예로 아까 사회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전남에는 의대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온 도민들이 의대를 열망을 하고 예, 있었는데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의대 설립이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그 순천대, 목포대 통합을 예. 하면서 이제 그 희망이 보이고 있잖아요. 보였다가 예. 약간 좀 사그라든 예, 것 같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되기를 엄청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 진로가 바로 이제 여기 의대가 생기면 우리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바로 이 가장 많은 혜택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맞춰서 우리 공부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뭐 반도체랄지 요즘에 재생산업이랄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산업이랄지 네. 이런 일자리를 전남에 많이 만드는 것이 아마 그 우리 온 도민과 모든 이 정치하는 분들 또 네. 저희 같은 행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더 거의 답변은 된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 뭐 의대 쏠림 현상이나 이런 거에 근거해서는 큰 미래가 없다라고 큰 그렇습니다. 비전을 갖고 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뭐 외국인 학교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유치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거네요. 이제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국제직업학교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예. 꼭 국내에서만 보지 말고 예. 뭐 강남 교육을 따라서 서울로 가려고만 하지 말고 예. 세계 속에서 진로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중 언어를 대단히 강조를 하고 그래 이중 언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이 그럼 공부해서 뭐 다른 나라 다 가버리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을 가면 예. 두세 명 그 다른 나라 아이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됩니다. 네, 이게 네. 이제 이게 글로컬 교육의 큰 힘이거든요. 네, 네. 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직업학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전남이 갖고 있는 지역 소멸이랄지 또 어떤 그 좀 침체된 큰 교육을 틀에서 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러한 교육의 문제는 꼭 중앙 정부에 무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글로컬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지난번하고 지금까지 큰 교육의 틀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갖고 계신 교육의 어떤 대전환, 네. 어떤 사고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네. 그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좀 현실적인 얘기 다시 좀 더 해서 예.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단 말이에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고교 학점제 도입은 예.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육 정책과 어떤 철학이 맞다고 봐요. 이렇게 좀 교류가 그렇습니다. 돼요. 예. 그러면 이거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글쎄요, 잘 준비된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고교 학점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서울에 있는 무슨 그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가서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다양한 미래는 다양한 직업들이 글로컬 미래 예, 교육의 예. 과정의 커리큘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미리서부터 진로를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네. 대학을 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교육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로를 먼저 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그런 본인이 생각하는 진로를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러려면은 그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그 진로에 맞는 그런 뭐 대학이랄지 선택권을 넓혀주려면 네. 수업이 다양화되고 특성화돼야 됩니다. 유연해되고. 유연화돼야 예,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지역에 있는 민간 산업 여러 그 인프라들을 예. 적극적으로 같이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저희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협력하고 있는 데가 이제 네. 대학이죠. 또 이제 산업체랄지 네. 그 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아이들의 그 선택권을 넓혀주는 그런 그 수요를 네. 채워주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학교랄지 그러니까 예, 제가 이걸로 이명석 도의원하고도 얘기했고 예. 허동균 순천교육장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니다 보면 어차피 학교가 멀면 그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못 하니까 온라인 그렇습니다. 방향도 필요하다. 이 그렇습니다. 얘기가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교실 안에서 네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교육을 그 안에서 하겠다. 네. 이게 그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것도 2030 교실 교실 안에서 하나네. 그것이 목적입니다. 예. 그리고 아예 좀 아주 그 특별한 그 이제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커리큘럼 네. 이걸 하기 위해서 온라인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네. 실제로 온라인 학교를 예. 여수 이제 목포에 지금 우선 하나를 그 설립을 하고 있고 그걸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도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네. 또 고등학생이 돼서 그런 그 고교 학점제 준비가 좀 늦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진로는 중학교 때 거의 정해져야 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중학교는 이제 자율 시간들을 많이 늘려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교과 과정들을 지금 많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온라인을 하면 그 어쨌든 고교 학점제를 하면 학점을 따기 위한 여러 가지 수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수업의 커리큘럼은 전남 교육청이 전체를 하나 짜고 각 교육 지원청이 거기에 맞게 자기들이 선택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우선은 예. 이제 예. 학생들의 이제 먼저 그걸 받죠.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학점 신청할 때 내가 학점 신청해야 우리 전남의 학생들이 이러이러한 그 과목을 원한다. 네네. 그럼 그 과목을 이제 전부 설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그 수요를 채우겠다는 거죠. 결국 고교 학점제가 시작되는 게 2학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일단 준비하는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학점을 딸 수 있는 교과목들이 있어야 학생들한테 그 리스트를 주고 여기서 네가 원하는 학점 딸 거를 선택해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 한 해는 이 리스트업을 하는 해인가요? 아니 이미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준비가 돼 있고 부족한 것을 이제 채워가는 이제 상황이고 학생들 의견을 좀 또 수렴해보고 고교 학점제와 비슷한 것을 추진하고 이미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아 그래요? 이제 일반 교육.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계속 오늘 2부 시간은 좀 현실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기 우리 전남 CBS가 순천에 있지 않습니까? 순천의 신대지구에 고교 신설 문제가 이 지역에서는 되게 큰 요구 사항이에요. 이거 뭐 순천 시장한테도 물어봤고 교육장한테도 물어봤고 했는데 우리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재 순천 신대지구 내 많은 고등학생들이 구도심에 있는 학교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대지구의 그 학생들이 1,598명인데 1,200명 약 75%가 40분이 소요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지구의 이 학부형님들은 어떻게든 고등학교 설립하는 것을 열망을 해왔었는데 가장 어려운 건 그가 용지가 없어요.
용지가 그러니까 신대지구네. 예. 그래서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신대지구 인근에 선월지구가 개발되는 그 고등학교 용지가 있어서 네. 이 거기를 그 고등학교 설립을 좀 서두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대안으로 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면 뭐 의지는 다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미 저희들이 결정하고 정책 발표되고 그리고 이걸 그 우리 이제 우리 순천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네. 함께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은 함께 좀 그 어느 기회에 신년에 언제 한번 그 시민 뭐 순천 신대지구나 순천 시민들께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공개 뭐냐 이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얘기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작년 성과 중에 이제 그거 아시잖아요. 저기 교육특구 시범지구가 17개나 지정됐다. 우리가 22개 시군인데 17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나 많이 됐나 하고 봤더니 1유형이 있고 3유형이 있더군요. 근데 1유형은 순천 광양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정하는 거고 3유형은 광역단체장하고 교육감이 선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15개는 도지사하고 교육감님이 신청한 거고 광양 순천은 이제 각각 시장하고 선정하는 어떻게 다릅니까? 원래 이제 특구를 이제 그 교육부에서 추진을 할 때 광역 자치단체에서 하는 모델로 제시가 됐습니다. 원래는 광역으로. 그런데 전남은 상당히 교육은 시군마다 굉장히 특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목적은 이제 특구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그 함께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함께 이뤄간다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렇죠. 또 그 목적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남에 좋은 일자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좋은 일자리를 우리 전남의 아이들이 먼저 가게 하고 또 기회발전 특구라고 해서 그 일자리를 또 그 자치단체에서 많이 만들어내면 미리서 이 학생들이 맞는 교육을 미리서 준비해서 하겠다. 그래서 행정기관, 지역 산업기관, 그다음에 교육계가 함께해서 교육을 만들어가자는 게 교육 시범 특구인데. 그런데 아까 말 1형, 3형이 그 하는 과정에 여러 어떻게 하는 게 좀 편리한가 해서 하는 것이 크게 교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신청한 방식만 달랐을 뿐이고 또 저희 전남에는 조금 비슷한 자치단체끼리 같이 연합해서 또 특구를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목포무안 신안은 목포무안 신안이 함께 특구를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식으로 뭐 곡성, 구례, 담양은 함께 특구를 그 음식 요리를 중심으로 해서 특구를 신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원은 각 시군별로 따로따로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뭐 신청 방법만 달랐지 그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정되면 교육부가 돈을 지원하는 거죠. 1년에 한 3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전문화된 특성화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아까 말했던 미래 교육의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진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또 이 일에 이제 우리 지사님, 시장 군수님들이 적극으로 나서 가지고 함께 협력이 잘 됐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지금 특구를 저희들이 이제 지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교육감님 생각은 어때요? 점점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들,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대학, 그다음에 지금 이 교육 시범 교육 특구 사업도 지자체하고 교육기관이 같이 가는 형태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방향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육은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은 이미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교육청도 교육을 열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하고 순천교육 그러면 순천시, 순천교육청 또 민관산업이 협력을 해서 교육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시대라고 봐서 그런 협력이 가장 잘된 곳이 아마 그 전남이 좀 빠르게 되고 있어서 그래서 또 특구도 좋은 성과가 그래서 됐다. 특구가 많이 진행될 전남교육청의 노력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 그 시군에 함께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래 비전 이런 얘기를 쭉 오래 했고요. 예. 작년 연말에 무상급식 가지고 도하고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아, 예. 우리 교육감님 입장에서 한번 그 뭐 많은 학부모들이 그거 보면서 좀 그랬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예. 이제 무상급식비를 가지고 네. 도하고 이제 교육청하고 비율을 놓고 예산 비율을 어떻게 할 놓고 것이냐. 이제 예. 하는 거에 대해 대단히 잘못됐죠.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무상급식이 그 동안에 도하고 우리 교육청이 5대 5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건비랄지 모든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이랄지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제 처우나 이런 것들은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전부 이제 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식품비 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급식의 식품비만 그 도청하고 교육청이 그 5대 5로 분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 금년에 저희들이 무상급식이 전남의 예산을 총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3,70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식품비는 거기에 아마 절반 정도가 한 정도.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3,700억이라면 한 1,500. 정확히 지금 그 수치는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한 2천억 정도가 되겠네요. 예, 2천억 정도라고 치면 2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그걸 이제 도에서는 절 부담하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도에서 요청한 대로 하게 되면은 한 200억 정도를 준비를 해야 돼 예산을. 추가로. 그것은 너무 좀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설왕설래가 되는데요. 그거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60%를 하고 도에서 40% 하는 걸로 이제 예산은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서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저가반 그 무상급식비 배율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리를 맞대고 사전에 정리를 하고 또 이 기회에 무상급식도 이제 보편적인 무상급식이 이제 정착은 됐는데 급식의 질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 같이 이 기회에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발전 방향을 만들어내자고 TF를 구성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이렇게 정리하고 내년에는 사전에 미리 좀 조율하자. 여기까지가 정리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많이 물어봤는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는데 못한 거 있습니까? 올해 추진하고 싶은 것 중에 좀 저 청취자나 우리 교육 관계자들이 좀 알아야 될 거 말 못한 게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제가 이제 민선 4기 교육감을 한번 맡아서 2년 6개월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서 침체된 전남교육을 이렇게 어쨌든 간에 다시 살려보자라고 그런 이제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동안에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이렇게 저희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알 수 있도록 질문을 써서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이제 뭐 글로컬 교육이랄지 박람회를 통해서 만드는 글로컬 교육이랄지 K 에듀랄지 또 그 여러 가지 그 국제 직업학교랄지 국제 직업학교는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교육 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금년에 모든 성과가 우리 학교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성과를 학교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교육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일에 그냥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선생님들의 일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고 줄여들어서 선생님들의 다른 업무, 행정이랄지 다른 업무 말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촘촘하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금년에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교육가족들이 단합해서 우리 전남 교육을 대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열심히 매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게 뭐 끝 인사 같이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올 한 해 또 전남의 교육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저도 옆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25년 신년 대담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